사이다 무비튼. 나는 이혼남으로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지연이가 먼저 대시를 해준 덕분에 교제를 시작했다. 지연이가 이혼 사유를 물을 때마다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포용력이 많고 싹싹했던 지연이는 과거 일은 신경 안 써. 난 현재의 당신을 사랑하니까. 라고 해줬다. 나는 지연이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교제 허락도 받았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지연이가 임신을 했다. 지연이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하며 결혼하자고 나를 다그쳤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다. 사실 나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전 아내는 내 검사 결과를 듣더니 노이로제에 걸려버렸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새 인생을 다시 찾겠다며 나와 이혼했다. 근데 지연이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 의사의 오진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역시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얼마간 지연이와의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며 나를 원망했다. 날 째려보는 지연이의 눈은 역겹고 혐오감마저 들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지연이의 폰과 수첩을 빼앗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내 폰 돌려줘! 이 문 좀 열어봐! 라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지연이를 무시한 채 수첩 안을 봤더니 모자 수첩이 나왔다. 임신했다는 지연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후 폰을 뒤져보니 하필 내 상사와 주고받은 사랑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기가 너무 기쁘대요. 오늘도 검진 다녀왔어요. 건강하대요. 괜찮아. 안 들켰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성 씨는 괜찮아? 아내한테 안 들켰어? 핸드폰에 있던 진상의 집으로 추정되는 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니 진상의 아내가 받았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아내분은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기고 바로 오겠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지연이는 도망가고 없었다. 이번엔 지연이 집에 전화했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이의 부모님은 난리가 났다. 나는 겨우 진정시키며 여기로 와달라고 부탁드렸다. 잠시 후 도깨비 얼굴을 한 진상의 아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진상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핸드폰의 연락 내용을 컴퓨터에 옮기고 있는데 지연이의 부모님도 도착했다. 문을 열어보자 현관 앞에서 두 분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게다가 아버님은 울고 계셨다. 일단 집 안으로 모신 후 진상의 아내를 소개해드렸다. 이쪽은 진상씨의 아내예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네요. 그쪽 따님과 진상씨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으로 인해 생긴 아이를 낳기 위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이용했고 두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다 들켜버렸으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뱃속 아이는 지울지도 모르겠네요. 따님에게 있어 아이의 목숨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 정도일 테니까요. 지연이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와중에도 진상의 아내는 진상에게 전화를 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그날은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틀 후 지연이 집에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진상도 집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지연의 집으로 갔는데 지연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진상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잔뜩 쫄은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연의 아버님이었다. 네가 먼저 말을 해봐! 그러자 지연은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진상의 아내, 진상, 지연이가 삼자대면을 했고 그 다음 내 차례가 왔다. 사실 나 진상씨랑 사귀고 있었어. 근데 이 아이는 진짜 당신 아이야. 그것만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몸에 대해 지연의 부모님과 진상의 아내에게 미리 말해놨었다. 그래서 지연이의 말이 거짓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다. 지연의 아버님이 넌 사람을 어디까지 속여야 속이 후련한 거냐? 라고 하자 지연이는 정말이야. 뱃속의 아이는 진짜 상준씨 아이라고.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대해 말했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지연이가 거짓말. 당신 아이도 있었잖아. 진짜로 이 아이는 당신 아이라고. 라고 했다. 하지만 내 기세에 눌린 건지 다들 아무 말도 없었고 계속 정적만 흘렀다.
그러자 지연이는 혼잣말로 그런 건 좀 빨리 말하지 라고 했다. 아이를 대신 키워줄 남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는 거군.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목적이었어. 갑자기 내가 아이를 못 만드는 몸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라고 하자 지연도 진상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아이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연이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 날 속인 대신 낙태할 때 친부 이름에 네 이름만 쓰게 해줘 라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의 아빠는 지연이에게 주먹을 날렸다. 왜 때려! 라고 외치는 지연이에게 맞아도 싸지. 넌 지금 네 입으로 아버님의 손주를 죽이겠다고 한 거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말이지 라고 했다. 그러자 지연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낙태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써내야 하지만 그 부탁만은 거절했다. 내 아이도 아니긴 했지만 서류상으로 그 아이를 난 그럴 수 없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 훗날 진상의 아내에게 듣기로는 결국 낙태는 했다고 한다. 진상의 부부도 이혼했다. 진상의 아내는 진상과 지연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아냈고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나는 약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지연의 부모님이 피해 보상금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뒀다. 그 후 나는 이번 일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매진했다.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더니 내 실적도 쑥쑥 올랐다. 그러자 상사는 해외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다. 솔직히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고 그런 여자가 사는 한국에서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승낙했다. 해외에서는 실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여자도 평등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외국인 여성과 교제도 시작했다. 내가 이혼남임을 얘기했더니 상대도 이혼녀, 게다가 아이도 있다고 했다. 각자의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의 아이를 만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배신을 당한 후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기뻐하더니 나와 결혼했다. 그녀와 이혼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아이를 못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말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는 별일도 아니라며 웃어주었다. 사실 그녀가 나를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해외에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 그때 친구가 뜻밖의 소식을 알려줬다. 나와 헤어진 이후 지연이도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봤는데 과거 낙태할 때 합병증이 일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남편에게는 과거에 낙태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며 이혼을 당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히키코모리가 됐다고 한다. 설마 나를 배신했던 지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줄이야. 정말 놀랐지만 솔직히 나는 지연이의 낙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녀가 나를 원망할 이유도 없었다. 아마 지금쯤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겠지. 하지만 과거를 후회해봤자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거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 천벌이 아닐까? 그 후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사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설마 내가 해외에서 재혼했을 줄은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다. 이미 내 몸의 비밀을 알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생긴 손주를 정말로 예뻐하셨다. 아버지도 핸드폰 속 폴더가 가득 찰 때까지 귀여운 손주의 사진을 마구 찍어대셨다. 나는 내 몸 때문에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하마터면 전 여친에게 속아 재혼할 뻔도 했다. 이제 2번 다신 내게 행복한 일 따위 없을 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